그날 나는 인천의 바람보다 더 예민한 표정으로 주차장에 서 있었다. 우리 타운하우스 단지 지하주차장. 늘 비슷한 차들이 비슷한 자리에 대충 얹혀있는 그곳에서 내 차는 아주 애매하게 선을 밟고 있었다. 정확히는 내가 밟았다. 내가 운전대를 돌리면서도 생각이 딴 데 가 있었던 탓이다. 누가 보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일인데 그날은 하필이면 옆자리 차주가 바로 나타났다. 흰 운동화를 신고 손에 작은 물병을 들고 운동 끝내고 돌아오는 사람 특유의 붉은 얼굴을 한 여자. 아저씨, 이거 좀만 더 넣어주실 수 있어요? 말투는 정중했는데 눈빛은 단단했다. 나는 순간 욱했다. 나도 모르게 입이 먼저 나갔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 여자는 한숨을 짧게 내쉬었다. 일부러가 아니면 더 무서워요. 또 그러실까봐.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다. 내가 평생 들었던 말 같아서. 너 일부러가 아니면 더 위험해. 보증 서준 게 일부러가 아니면 더 무섭지. 이혼 서류에 찍힌 도장도 그때 내 표정도 다 일부러가 아니었다. 그런데 결과는 늘 확실했다. 나는 차에 다시 타서 조용히 후진하고 다시 넣었다. 주차선 안으로 아주 정갈하게. 여자는 내 차를 한번 보고 내 얼굴을 한번 보고는 물병 뚜껑을 돌려 닫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 세게 했으면 죄송해요. 오늘 제가 좀 예민해서. 나는 그 말에 더 당황했다. 요즘 세상에 예민한 사람이 사과까지 하는 건 거의 희귀동물이다. 나는 괜히 농담을 했다. 예민은 저도 자신 있어요. 나이 먹으면 예민이 기본 옵션입니다. 그 여자가 웃었다. 웃음이 크지 않은데 웃을 때 눈이 먼저 웃는 사람. 그 순간 나는 내가 주차선만 밟은 게 아니라 내 외로움도 같이 밟고 있었구나 싶었다. 나는 67 남자다. 이혼한 지는 5해. 타운하우스는 멋있어 보이지만 실은 사연이 있다. 전세로 들어왔다가 사정이 바뀌어 여기저기 옮기다 결국 이곳에 자리 잡았다. 혼자 살기에는 방이 남는다. 남는 방은 처음엔 자유였고 이제는 먼지다. 나는 그 먼지를 보면서도 치우지 않는다. 치우면 진짜로 내가 혼자라는 게 너무 선명해질까봐. 이혼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돈이다. 내가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보증을 섰고 핏이 터졌고 집안이 흔들렸다. 아내는 내게 소리치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말없이 통장을 정리하고 말없이 생활비를 줄이고 말없이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다. 결국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거였다. 당신은 착한 게 아니라 겁이 많은 거야.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그러는 거잖아. 그 말이 맞았다. 나는 겁이 많았다. 그래서 이혼하고 혼자가 된 뒤에는 더 조심했다. 전화를 잘 안 받고 새로운 사람을 잘 안 만나고 내가 내 인생에 책임질 수 있는 범위만 딱 붙잡았다. 그 범위가 뭐냐면 동네 체육관이다. 아침마다 무릎 보호대를 차고 근력 운동을 하고 PT 선생에게 자세를 교정받는다. 누가 보면 건강 챙기는 멋진 노후 같지만 사실은 사람 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철컥철컥 기구 소리, 숨소리, 가끔 튀어나오는 욕 같은 농담. 그 소리들 사이에 있으면 내 집의 정적이 잠깐 덜 무섭다. 그리고 나는 정리를 한다. 아주 느리게. 영수증을 모아 가계부에 붙이고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려다가 다시 넣고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 정리라는 게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건드리니까. 나는 특히 보증 서류가 든 파일을 손대지 못한다. 그 파일은 내 과거의 죄책감이고 동시에 내 생존의 기록이다. 그 여자도 체육관에 있었다. 며칠 뒤 아침 내가 런닝머신 위에서 숨을 몰아쉬는데 옆에 그녀가 뛰고 있었다. 땀 냄새가 아니라 샴푸 냄새가 났다.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향이 나면 괜히 마음이 젊어진 척한다.
그녀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려 말했다. 아저씨, 주차선 잘 지키시네요. 내가 웃었다. 그날 이후로는 선 안에만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자기소개를 했다. 이름은 윤서진 62. 간호조무사로 오래 일했고 지금은 반은 쉬고 반은 파트타임으로 일한다고 했다. 말투가 단정했고 손톱이 짧았다. 손톱이 짧은 사람은 삶이 바쁘거나 누군가를 많이 돌봤거나 둘 중 하나다. 서진 씨는 체육관에서 혼자 운동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누가 자세가 틀리면 조용히 알려주고 무릎이 아파 보이면 스트레칭을 같이 해줬다. 나는 그런 사람이 부담스러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부담이 덜했다. 돌봄이 습관인 사람은 상대를 통제하지 않는다. 그냥 도와주고 지나간다. 어느 날 나는 체육관 출입카드를 찾지 못해 가방을 뒤집어 엎었다. 영수증이 우수수 떨어지고 포천기 배터리 상자도 떨어지고 약 봉투까지 튀어나왔다. 나는 얼굴이 화끈했다. 서진 씨가 말했다. 아저씨, 가방이 아저씨 인생 같아요. 다 들어있네. 내가 투덜거렸다. 정리하려고요. 근데 정리가 저를 싫어해요. 그녀가 바닥에 영수증을 주워주며 말했다. 정리는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내 귀에는 오래 남았다. 나는 귀가 좀 안 좋다. 청력 검사에서 늘 경계선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그런 말은 이상하게 선명하게 들린다. 우리 관계가 뭔가로 변하기 시작한 건 아주 사소한 사건 때문이었다. 나는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았다. 세대별 주차 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는 통지였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행정은 늘 귀찮은데 귀찮음이 쌓이면 불안이 된다. 나는 서류를 챙겨 관리사무소로 갔다가 첩수창구에서 헤맸다. 직원이 설명하는데 나는 자꾸 놓쳤다. 그때 서진 씨가 뒤에서 나타났다. 아저씨. 여기서도 뵈네요. 그녀는 직원에게 질문을 딱딱 정리해서 물었고 나는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내가 말했다. 아까 고마웠어요. 제가 요즘 집중이 잘 안 돼서요. 서진 씨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집중 안 되는 날도 있죠. 그럴 때는 한 가지씩만 하면 돼요. 오늘은 주차 등록, 내일은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이라는 말이 내 마음에는 계약서처럼 무겁게 떨어졌다.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커피는 제가 살게요. 대신 너무 깊은 얘기는 하지 맙시다. 서진 씨가 웃었다. 깊은 얘기는 물에 빠져야 하는 거고 커피는 그냥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밖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나는 습관처럼 영수증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서진 씨가 그걸 보고 말했다. 영수증 모으세요. 내가 말했다. 네, 돈이 무서워서요. 어디로 새는지 봐야 마음이 조금 편해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저도 돈이 무서워요. 근데 저는 아픈 게 더 무서워요. 그 말에 나는 웃을 수도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내가 피하던 이야기로 이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돌봄을 하던 사람의 무서움은 대개 현실에서 온다. 나는 괜히 다른 얘기를 했다. 요즘 스팸 전화가 너무 많죠. 서진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그래서 전 모르는 번호는 안 받아요. 대신 진짜 중요한 건 문자로 와요. 검사 결과 같은 거. 검사 결과.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콕 찔렀다. 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카페 냄새가 아니라 병원 냄새를 떠올렸다. 그리고 내 몸을 자꾸 스캔하듯 만졌다. 목, 가슴, 갈비뼈 사이. 우스운 노릇이다. 평소에는 아픈 데만 찾는데 누군가와 커피를 마시고 나면 아플 곳까지 미리 찾는다.
그 불안이 현실이 된 건 그 다음 주였다. 체육관에서 스쿼트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숨이 안 쉬어지는 건 아닌데 몸이 나를 배신하는 느낌. 나는 기구에 손을 얹고 한참 서 있었다. PT 선생이 달려와 물었다.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말하려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서진 씨가 내 옆에 섰다. 얼굴이 딱 굳어 있었다. 그 표정은 주차장에서도 봤던 표정이다. 예민한 표정이 아니라 판단하는 표정. 지금 당장 앉아요. 물 마시고 숨 천천히. 나는 그 말에 반발할 힘도 없었다. 그녀가 내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다. 그 손길이 너무 익숙해서 나는 더 무서워졌다. 그녀의 익숙함은 내 불안을 확정하는 것 같았다. 결국 우리는 근처 내과로 갔다. 나는 병원 복도에서 내 이름이 불릴 때, 이혼 서류에서 내 이름이 불릴 때처럼 작아졌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다. 과호흡에 가까운 긴장 반응, 수면 부족, 그리고 운동 강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심장보다 생각이 먼저 뛰었네요. 나는 그 말에 웃지도 못했다. 서진 씨가 내 옆에서 말했다. 큰일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제 숨 쉬어요. 병원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차가웠다. 나는 그제야 내가 땀에 젖어 있다는 걸 알았다. 서진 씨가 말했다. 아저씨, 혼자 살면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더 아파요.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나는 웃음이 났다. 웃기지 않은데 웃음이 났다. 그리고 동시에 눈물이 날 뻔했다. 내가 말했다. 저 이런 거 혼자 해결하는데 익숙해요. 누가 옆에 있으면 괜히 더 약해지는 것 같아서. 서진 씨가 고개를 저었다. 약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약한 걸 인정하는 거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라는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서진 씨에게서 거리를 두고 싶어졌다. 이상하게도 고마움이 클수록 도망가고 싶었다. 빚이 터졌을 때도 그랬다.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먼저 미안해했고, 미안함은 금세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두려움은 결국 거절로 이어졌다. 나는 서진 씨의 메시지에 답을 늦게 했다. 체육관에서도 눈을 피했다. 그러다 어느 날 단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다. 좁은 공간, 도망칠 틈이 없다. 서진 씨가 먼저 말했다. 아저씨, 요즘 저 피하죠. 나는 한숨을 쉬었다. 들켰으면 끝이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네, 피했어요. 고맙다는 말을 잘 못해서요. 서진 씨가 묘하게 웃었다. 고마워서 피하는 건 처음 들어요. 내가 말했다. 제가요, 예전에 돈 문제로 집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제일 싫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보는 게 싫었어요. 그 시선이 저를 더 못난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면 제가 더 못난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들어요. 서진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해요. 제가 아저씨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로 기능을 나눠요. 아저씨는 저한테 정리 좀 가르쳐요. 영수증 붙이는 거 말고 마음 정리하는 방식. 저는 아저씨한테 숨 쉬는 법 가르치게요. 나는 피식 웃었다. 제가 무슨 마음 정리를 가르쳐요. 저는 마음이 늘 서랍에 끼어 있는 사람인데. 서진 씨가 말했다. 그 서랍을 열어보자는 거예요. 혼자 열기 무거우면 같이 들면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우리는 각자 층으로 가야 했다. 서진 씨는 내 쪽으로 한 발도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손에 쥐물병을 내 쪽으로 살짝 들어 보였다. 나중에 물 한잔 하자고. 그 정도의 제스처. 그게 내게는 큰 배려였다. 밀어붙이지 않는 친절. 우리는 그 이후에 약속을 만들었다. 거창한 연애 규칙이 아니라 생활 규칙. 일단 각자 집은 유지한다.
합치자는 말은 꺼내지 않는다. 경제 이야기는 반드시 미리 한다. 나는 보증과 빚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말했다. 내 통장에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 그래서 내가 영수증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서진 씨는 자기 쪽 이야기를 말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돌봄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대는 연애는 못한다. 나는 그 말이 오히려 좋았다. 기대지 않는 사람은 나를 갉아먹지 않는다. 나도 기대지 않으면 된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무게를 알아차리고 조심하는 사람들이었다. 체육관에서는 여전히 각자 운동했다. 대신 스트레칭 시간에만 같이 했다. 누가 보면 별거 아닌데 그 시간이 내 하루의 중심이 됐다. 나는 운동 끝나고 집에 가서 밥을 해먹기 시작했다. 혼자 먹는 밥은 늘 대충이었는데 요즘은 대충이 덜하다. 계란 프라이를 한쪽만 태우지 않으려고 집중하고 김치를 접시에 예쁘게 담아본다. 웃기지? 67이 되어서야 밥을 예쁘게 담는 법을 배운다. 서진 씨가 가끔 와서 한 숟갈 먹고는 말한다. 아저씨 간이 딱이에요. 그 말이 칭찬인지 검진 결과인지 헷갈릴 만큼 나는 기분이 좋아진다. 가끔은 외롭다. 가족 단톡방은 여전히 조용하고 명절이 가까워지면 내 마음은 더 조용해진다. 하지만 이제는 그 조용함이 나를 삼키기 전에 내가 먼저 전화할 사람이 생겼다. 오늘 운동 갈래요? 내일 스트레칭 같이 해요. 나는 그 말들을 하면서도 여전히 조심한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직 내 혀에 무겁다. 대신 나는 주차선을 정확히 지킨다. 서진 씨와 처음 만난 그 선. 그 선을 지키는 건 규칙이 아니라 다짐이다. 내 인생이 다시 흐트러지지 않게, 그리고 누군가의 옆자리를 침범하지 않게. 완벽한 결말은 없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 않는다. 앞으로도 아마 당분간은 그럴 거다. 그래도 나는 안다. 혼자 살던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사는 건 집을 합치는 일이 아니라 숨을 나누는 일이라는 걸. 오늘도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내 얼굴을 본다. 예전엔 그 얼굴이 낯설었는데 요즘은 조금 덜 낯설다. 주차선 하나 바로 넣는 것처럼 내 마음도 아주 조금씩 제자리로 들어가고 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